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와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판결문을 조회한 사람들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면 수사정보관실 관여 의혹이 좀 더 구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아직 그렇게 말하기는 좀 이릅니다.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킥스라고 부르는 이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제보자 지모 씨의 판결문을 조회하고 봤다는 건데요. 이 직원들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에 관여했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이릅니다. 예, 수사관들은 검사의 지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 열람한 게 아닌가요? 네, 판결문을 살펴보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때문에 수사정보관실의 관여가 확인이 됐다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법을 어긴 행위가 있었다고 말하기도 아직 어려운 겁니다. 다만 첫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단서로 볼 수는 있습니다. 예.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열람한 것이 확인이 된 만큼 진상조사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언제 이걸 열람했느냐, 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파악이 됐습니까? 네, 고발장이 전달된 건 지난해 4월 3일입니다. 4월 3일은 당시 언론을 통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보도가 나온 직후입니다. 예. 이 이전으로 이제 고발장이 전달된 지난해 4월 3일 이전으로 파악이 된 건데요. 다만 이 역시 제보자에 대한 논란이 나오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판결문 열람의 목적이 무엇이었고 지시자가 누구였는지 뭐 이런 거 여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네. 자, 지금 진상조사 그리고 수사의 핵심이 결국은 손준성 검사와 윤석열 당시 총장의 관여 여부인데 어떻게 조사가 되고 있죠? 네, 공수처나 검찰이 보고 있는 부분은 당시 수사정보정책관이었던 손준성 검사 또 윤 전 총장에 대한 부분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당 판결문을 다운로드를 거쳐서 유출을 했느냐, 바로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수사정보관실의 직원들의 업무가 수사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하는 업무도 포함이 된 터라 지휘부의 관여 여부까지는 조사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걸로 보입니다. 예. 앞선 리포트에서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했다고 했는데요. 업무 때문이었는지 단순한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걸 확인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수사팀도 꾸려진 만큼 추가로 확인하는 단계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네. 열람은 나왔고 네. 다운로드해서 외부로 유출한 사람이 누군지는 아직 파악이 안 됐다. 앞으로 좀 지켜봐야겠네요. 네. 법조팀의 이지혜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